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그때는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지금부터는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측근은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을 듣기 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맞불을 놓은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이 이미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그걸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를 수밖에 없지 않냐. 검찰도 뭐 이례적으로 이런 답변까지 오늘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예. 9월 9일이면 지난 대선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이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소환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왜 직접 소환하냐? 서면 조사 되는데라고 이제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몇 차례 요청했다. 근데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소환 조사를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 선거에서 이게 별로 하찮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어떤 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예전에요. 그런 분도 계세요. 단어 하나를 잘못 이야기해서 배지가 떨어진 분도 있어요.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그다음에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무수히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 배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지만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국가기관이 압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에서 과연 그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아니다. 우리 서면 조사를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요청했는데 그걸 답이 없더라. 그러면서 직접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9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오히려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 얘기는 장 변호사님 받아들이셨을 때 앞서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기소할 수 있다. 혐의의 입증,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해석이 좀 갈리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기소를 예정해도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자 이런 얘기 자체가 뭔가 결론은 기소 쪽으로 좀 정해놓고 그래도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기소 가능한 증거들이라든지 증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를 하려고 즉 소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요. 일단 검찰이 3건에 대해서 소환을 요청했는데 그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을 제출을 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응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뭐 서면을 내지 않아서 소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약간 부분들은 검찰 쪽의 얘기랑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검찰이 지금 갑자기 당대표가 된 지 한 사흘 만에 그리고 정기국회 첫날 바로 소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졸속한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지금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시기상으로나 물론 공직선거
공직선거법의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대표가 된 지 사흘 만에 정기국회 첫날 바로 소환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기상 교묘하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들리는 분위기로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혐의 입증을 좀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6일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변인과 법률단장도 기자들 앞에서 출석하냐 안 하냐 이걸 두고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실 예정인가요?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 좀 확실치는 않아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그거는 좀 잠깐만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지금 양분함 위원장께서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말씀했는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지금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요. 또 가능성과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논의하고 있다.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께서 거의 뭐 그냥 확실하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출석 통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두 분 같은 당 맞죠? 김근식 교수님. 고검장 출신인 양분함 법률위원장은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근데 화면에 고스란히 다 나왔는데 개인적인 사견을 달고 박성준 대변인은 불출석 가능성도 크다고 했어요. 근데 뭐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확인할 텐데 어쨌든 이게 마치 안 나가면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나가면 굳이 검찰의 이런 소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냐.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출석한다에 강력하게 한 표를 던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전과 사범이라고 뭐 다들 이야기합니다만 이미 똑같은 사건 비슷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경기지사 시절 때 크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예.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발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그래서 검찰이 이 똑같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기소를 했고요. 예.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에서 이게 석연치 않은 논리로 이게 파기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석연치 않은 논리는 뭐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예. 파기환송이 돼서 정치 생명이 겨우 살아나서 대선 후보까지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에게는 약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저는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출석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대표이시고 대선 후보까지 하셨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정치 지도자의 꿈을 가지신 분이 사법 시스템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마지막 수순으로서 출석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저 같은 정치인도 고발 사건 들어오면 송파경찰서 가서 다 제가 출석해서 예.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 다 받습니다. 억울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다 보면 상대방 쪽에서 계속 그거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이 마치 정치 탄압이라는 코스프레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정치 탄압의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김건희 여사 거 좀 물타기 하려고 해서 추석밥상에 이 논리, 이 의혹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그건 간단한 논리로 깨지죠. 이현종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공소시효를 정해서 가타부타 기소를 하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마지막 수순은 저같이 무혐의를 받아도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끝나야 되는 본인 겁니다. 무혐의를 계속 강조하시네요.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예. 당연히 그 절차에 대해서 이게 왜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합니까? 이건 추석이 잘못한 거죠. 추석이 그때 있었던 거죠. 9월 9일 앞에. 예. 그걸 왜 추석 탓을 합니까? 저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표 반드시 출석하리라고 믿습니다.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석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